네, 안녕하세요. 메가엑시 제임스 킴 대표입니다. 저희는 그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고 있는 컨설팅 전문 기업입니다. 작금에 이르러 많은 그 내수 시장에 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해외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수출을 하기 위한 내부 역량을 충분히 갖춘 기업이라면 여러분들이 바로 시장 진출을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아직 그런 준비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클리어하게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이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최근에 유튜브 채널명 K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을 함께 고민하기 이러한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그러한 세션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해외 시장을 진출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영업 조직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가 그 부분 관련해서 여러분들하고 고민의 시간을 함께 나눠 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생각해 볼 적에는 항상 무엇인가 우리가 시작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은 우리보다 앞서간 어떤 기업의 그 사례를 통해서 또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단계별 그런 과정들을 저희가 한번 분석해 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거기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한국 대기업이 어떠한 해외 영업 변천사를 가지고 오늘날 글로벌 포지셔닝이 가능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저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한국의 대기업, 삼성이나 LG나 또 현대 이렇게 컨슈머 프로덕트를 해외 시장 성공적으로 진출한 이 세 개 기업의 해외 영업 진행 방식의 변천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리 중소기업이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나아갈 수 있는 위치 설정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크게 세 개의 어떤 그 시간대별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80년대서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또 1990년대 후반서부터 2000년 초반까지 또 2000년 중반 이후서부터 오늘 2024년 이 시간까지 이렇게 해서 크게 시간대를 세 군데로 나누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기라고 할 수 있는 90년대 중반까지 이때는 한국 경제가 특히 고도 성장을 하던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우리 한국의 대기업들은 어떠한 영업 조직 방식을 가지고 운영을 했나? 이 부분을 살펴보면은 현지 에이전트 중심의 사업을 진행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현지 에이전트 중심 사업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일강에서도 내부 역량의 어떤 분석을 할 적에 가장 중시했던 부분이 그 프로덕트 리더십, 그 인더스트리에서 우리 제품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하고 있는 그 포지셔닝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1단계로서 여러분들이 할 일이라고 제가 강조를 하였었습니다. 요 일기의 이 시기에 한국의 대기업의 이 프로덕트 포지셔닝은 중저가 포지셔닝 수준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더스트리에 있어서 어떤 최강의 위치에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 한국의 대기업이 가질 수 있었던 강점은 프로덕트 리더십은 중저가 상태였고 대신 가격적인 측면에서 어떤 메리트를 그 해외에 있는 바이어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었기 때문에 한국 제품이 세계 시장에서 각광을 받던 볼륨 측면에서 중저가 이렇게 이제 포지셔닝이 되면서 인정을 받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그 한국의 대기업이 해외 영업에 가지고 있었던 조직은 해외 지사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주재원을 내보내서 1인 지사
혹은 뭐 2인 지사 이런 형태로 해서 해외 지사가 해당 시장에 나가서 현지 에이전트를 발굴을 해서 그 에이전트의 그 에이전트에게 물건을 공급하는 그러한 기능을 주로 했던 것이 해외 지사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럼 해외 지사와 해외 법인은 어떻게 다른가? 해외 법인은 말 그대로 독립된 하나의 그 개체로서 물류서부터 또 물류 조직, 그 다음에 영업 조직, 마케팅 조직, 또 관리 조직, 이러한 전반적인 모든 조직을 다 가지고 운영을 하는 형태가 법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인 형태를 그 일기 시기에 한국의 기업들이 그 부분을 구축을 전 세계적으로 다 가져가는 시기는 아니었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말씀드린 대로 해외 지사 주재원을 내보내서 그렇게 해서 이러한 광대한 조직을 처음서부터 갖는 대신에 이런 광대한 조직을 가지고 우리 제품의 영업을 수행해 줄 수 있는 현지 에이전트를 발굴하는 데 포커스가 돼 있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해외 지사들이 주로 이제 뻗어 나가던 시기가 이제 중동 아프리카, 아주 중남미 이쪽 시장에서 이제 브랜드 사업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중저가 브랜드로 해서. 근데 선진 시장은 여러분들이 짐작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상당히 그 브랜드 장벽이 굉장히 높은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진 시장에서는 그 OEM 브랜드 위주로 해서 한국의 대기업들이 시장 진출을 하던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일부 예외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의 예를 들자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포니 1세대로 해서 북미 시장을 노크를 하고 진출을 했던 사례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인 어떤 이 컨슈머 프로덕트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선진 시장은 OEM 형태의 비즈니스가 주도적으로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2기 시제로 이제 접어드는 1990년도 후반서부터 2000년도 초반, 이때는 이제 해외 지사는 이제 OEM 영업을 주로 진행을 하고, 이제 해외 법인이 이제 설립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시기가 2기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기 시기에는 이제 단독 법인, 해외 법인이 생기든지 아니면 조인트 벤처로 해서 현지 기업과 투자 협정이 이루어져서 같이 조인트 벤처 형태로 진행이 되는, 그래서 이제 브랜드 영업을 비로소 본격적으로 수행하는 그 시기가 바로 2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OEM 사업 주도형은 선진 시장으로 1기 시기와 큰 차이 없이 진행이 되고, 이때 비로소 이제 1기에서 많은 이제 우리 한국의 대기업들이 매출 성장을 이뤄내고, 거기서 내부적으로 이제 재원이나 여러 가지 이제 역량 부분이 이제 커지는 그런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그 축적된 역량을 가지고 이제 제품 개발에 있어서 인더스트리에 있어서 어떤 하이 포지셔닝 할 수 있는 프로덕트 리더십을 갖춘 제품들을 출시하기 시작하는, 구축하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에 들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동 아프리카, 아주 중남미 CIS, 인도 이렇게 여러 시장에서 브랜드 사업의 기반이 강화가 되어지는 그런 2기 시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 이후가 이제 결국 3기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해외 법인,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해외 법인 위주로 해서 브랜드 영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던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 브랜드 영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주는 것은 프로덕트 리더십의 기반이 구축이 됐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프로덕트 리더십이 이제 시장에서 바이어들로부터 또 리테일러로부터 또 고객으로부터 소비자로부터 이제 인정을 받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가 중반 이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2024년 오늘에 이르러서는 세계 시장 어디를 가나 한국의 뭐 현대나 LG나 삼성이나 이런 글로벌 브랜드들이 시장 내에서 하이티어로서 최상의 브랜드로서 위치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브랜드 사업 기반이 구축이 되고 글로벌 비즈니스가 성장하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2024년도. 또 그 시작점은 2000년 중반 이후에 이제 서서히 시작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변천사를 통해서 우리 한국의 수출 중소기업들은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과연 오늘 대기업들이 이루은 이러한 포지셔닝 단계의 3단계까지 갈 수 있겠는가? 그러면 1단계에서 일단 여러분들은 시작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해외 지사를 구축하는 것도 인력을 내보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업에 가지고 있는 역량상 또 재정적인 역량상 해외 지사를 인원을 내보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대신 해외 지사 대신에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진입을 하면 좋겠는가. 그래서 1단계 부분을 같이 한번 좀 더 고민을 해볼까 싶습니다. 그래서 적합한 그 우리 중소기업이 해외 조직을 가질 수 있는 모델, 세일즈 시스템, 진입 초기에 여러분들이 가지면 좋겠다라고 싶은 부분이 제가 판단해 볼 적에는 세일즈 랩 조직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타겟 시장별로 세일즈 랩 중심 사업을 한번 진행해 보시라, 이렇게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모든 어떤 기준은 프로덕트 리더십이 어떤 단계에 구축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브랜드의 어떤 그 어웨어니스, 브랜드 인지도가 어떤 단계에 있느냐, 이것을 보고서는 기준으로 삼을 수가 있는데, 한국의 중소기업, 특히 수출 초보 기업들 같은 경우는 프로덕트 리더십이 검증이 일부 되었다 하더라도 브랜드 포지셔닝에 있어서 브랜드 인지도 자체가 미미하거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장에 여러분들의 조직을 가지고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세일즈 랩 조직을 구축을 해서 그렇게 해서 시장 진출을 여러분들이 계획을 한다면은 오버헤드 측면에서 비용을 줄이면서 어떤 성과의 극대화를 여러분들이 이루어낼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중동, 아프리카, 아주 중남미 CIS 이렇게 선진 시장 유럽이나 북미 대비해서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고, 그 다음에 이 K 브랜드에 대한 어떤 억셉턴스가 상당히 좀 높은 이러한 타겟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세일즈 랩을 통해서 OEM 중심 사업, 일단 브랜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현지의 바이어들이 마케팅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그들이 처음서부터 많이 안고 시작하는 것을 원치 않을 수 있기 때문에 OEM 중심 사업을 1단계에서는 추진을 해서 시장에 대한 이해를 확보하는 기회로 여러분들이 삼는다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1년에서 한 3년 정도 세일즈 랩 조직 구축을 통해서 시장 진출 어떤 기회를 확보하면은 이제 2단계의 이제 성장기로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세일즈 랩 조직을 통해서 현지 에이전트를 발굴을 해서 브랜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현지 에이전트를 발굴하는 2단계로 간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단계별 성장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과 그 다음에 지금 선진시장을 제외한 중하나 아주 중남미 CIS, 인도,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브랜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도입기, 테스트 마켓을 선정을 해서 진입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가 구축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선진시장에서 OEM 사업을 여러분들이 이제 2단계로 추진을 해보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지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이 방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제 1단계 세일즈 랩 조직을 통해서 OEM 사업을 여러분들이 해서 매출 강화나 시장에 대한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히스토리를 가지고 현지 에이전트에게 여러분들의 제품이 어느 정도 더 한 단계 이제 레벨업이 됐을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현지 에이전트 기업들에게 이런 부분들 제안을 한다 그러면은 충분히 설득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협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3단계 도약기로 이제 여러분들이
2단계 성장기를 거쳐서 이제 도약기로 이제 접어들게 되면은 한국의 대기업들이 1단계 해외 지사 조직을 가졌던 그 단계에 해당되는 3단계로 여러분들 들어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바야흐로 여러분들의 그 조직을 갖는 1단계가 이제 실질적으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프로덕트 리더십 기반이 이제 구축이 이제 충분히 된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랜드 사업 기반이 구축이 되고 바야흐로 여러분들이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내부 역량이 구축이 된 단계이기 때문에 성장기를 거쳐서 이제 도약기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까지 가기에는 이제 많은 시간과 또 여러분들이 넘어야 될 허들이 이제 계속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진입 초기 세일즈 랩 조직 구축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실질적인 세일즈 랩을 발굴하기 위한 그런 활동을 들어간다 그러면은 굉장히 효과적인 1단계 진입 초기에 여러분들이 방향을 잘 잡고 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새 세일즈 랩 인허 발굴은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가? 이 부분 관련해서 선진국 같은 경우는 그 세일즈 랩 전문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대기업들도 사실은 그 진입 초기에는 그 세일즈 랩들하고 이제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 선제시장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제 북미다 그러면은 이제 워낙 지역도 광범위하고 또 유통 채널도 다양하고 이렇기 때문에 세일즈 랩 컴퍼니들을 지역별로 전부 다 배정을 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렇게 활용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일즈 랩 전문 기업이 선진시장은 많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단 아까 말씀드린 뭐 선진시장하고 개발도상국 시장을 이제 동시에 그 추진을 해도 되겠습니다만은 뭐 만약에 일단 진입 장벽이 낮은 일단 중화 지역이나 아주 시장, 그다음에 중남미, CIS, 인도 뭐 이런 시장을 먼저 1차적으로 타겟을 하는 것을 저는 권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에 세일즈 랩 전문 기업이나 아니면은 세일즈 랩을 소개해주는 그 풀을 가지고 있는 브로커들 이 부분들을 구글을 통해서 접촉을 하면 서치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찾은 기업들을 통해서 이제 찾은 그런 세일즈 랩을 여러분들이 계약을 맺기 전에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타겟 시장의 평균 임금 수준을 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이 세일즈 랩이 이제 타사 업무 수행은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하고 계약을 맺을 때 수행할 수 있는 업무 할당 시간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될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서 오피스 아워를 여러분들이 현재 시간 기준해서 결정하는 부분도 정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일즈 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판단하셔야 될 부분은 이 세일즈 랩이 어떠한 업무 경험 부분을 가지고 있고 현재 어떤 기업들하고 주로 세일즈 랩 대행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프로파일을 좀 받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제공하는 거에 있어서 어려움 또 꺼려하는 경우에는 혹시 어쨌든 그 세일즈 랩의 링크드인이나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약하고자 하는 그 세일즈 랩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잘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세일즈 랩을 운영할 측에는 조건 협의가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커미션 오은니만 이제 지불하는 형태, 또 이제 기본급 플러스 커미션으로 하는 형태, 또 기본급만 제공하는 형태 이렇게 이제 크게 보면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 경험상 봤을 적에는 커미션 온리만 하는 경우에는 그 이 여러분 기업에 대한 충성도가 너무나 낮기 때문에 그 업무 추진에 하는 데 있어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뭐 이런 상황이 빚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권면하고 싶은 부분은 이 기본급을 병행하는 하부의 근무 시간을 기준해서 이렇게 좀 운영을 좀 일단 중간 형태로 해서 운영해 보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해외 세일즈 랩 이제 발굴 프로세스에서 이제 플랫폼 앱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어렵지 않게 이제 찾을 수도 있는데, 뭐 시간당 입률 이런 부분들, 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평가, 뭐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좀 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일즈 랩에 대한 프로파일을 뭐 받아보시는, 그리고 또 받지를 못하는 경우에는 링크드인이나 여러 가지 다른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는 그런 절차를 권면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외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해외 영업 조직을 어떻게 구축을 하면 좋겠는지, 그래서 대기업의 발전사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의미를 한번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세션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오늘 이 해외 영업이 관련된 조직 관련된 부분에서는 다음 강의에서는 이 세일즈 랩 계약은 어떻게 좀 어떤 항목이 주로 들어가면 좋겠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좀 더 해외 영업 조직을 좀 한 단계 더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